전환사채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전환사채가 향후 1, 2년간 트럼프 시대에 상당히 M&A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전환사채 채권 투자가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전환사채가 뭐냐? 전환사채는 여기 말하는 요 CB, 여기 보시면 컨버터블 본드의 약자. 그러니까 CB라는 거를 한국말로 하면 전환사채입니다. 두 번째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한우선주 RCPS라고 하고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전환사채 설명하려고 이걸 묶어서 설명하는 건데, 요런 투자를 메자닌 투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서 보셨죠? 메자닌, 여기 메자닌 있었죠? 메자닌이란 말이 뭐냐? 메자닌이란 말은 이탈리아 건축 용어입니다. 중간이란 뜻이에요. 1층과 2층의 중간층을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가진 채권, 요걸 메자닌 채권, 메자닌 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메자닌 투자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한국도 막 붐이 불었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것도 잘 하셔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메자닌 투자의 공통된 특징,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신주인권사채, 상한우선주, 스펙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채권으로 사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다 메자닌 투자입니다. 전환사채가 대표적이죠. 아까 이 12 전환사채 인컴형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만도 17% 난다 그랬죠. 채권인데요. 예. 이자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17% 값이 올라서요. 왜 값이 오를까요? 주식으로 전환되니까요. 채권과 워런트, 주식 전환한 옵션을 같이 붙어서 만들면 BW고, 아예 전환형 옵션을 내재하면 CB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발행하면 RCPS인데, 이 모두 다 특징이 뭐냐면 채권을 발행하지만, 채권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자는 나와요. 망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근데 왜 수익률이 이렇게 17%씩 나올까요? 왜냐하면 얘가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서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뭘까요? 보시면 우선 BW는 아까 여기 CB라는 말하고 다르게 BW 뭐냐면 본드 위드 워런트에서 본드의 B와 워런트의 W만 써서 BW인데, 똑같이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옵션을 따로 갖고 있는 거고 CB는 그 안에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CB 하나 주고 주식 하나 받습니다. 이자를 받다가 어떤 때에 내가 3년간 보통 할 수 있다면 3년 안에 주식으로 바꿔줘 그러면 CB 하나 주고 주식 하나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이게 2015년도인데 이런 BW 4조 3천억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CB, 요 컨버터블 본드죠. 전환사채에 2조 6천억 몰렸다. 이거 거짓말 아니고 기사죠. 제가 옛날 건데도 왜 갖고 왔을까요?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CBBW를 오래전부터 투자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한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 CBBW가 어떤 거냐 이해하실 수 있게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2009년도에 기아자동차가 BW를 발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가장 쉬워서요. 기아가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기아자동차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전에 부도가 나려고 해서 현대차가 인수한 뒤였지만 다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아차에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현금만 그 당시도 1조씩 있었는데 기아차는 해외 부채가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부채가 많은 회사가 위기가 오면, 금융위기 같은 이런 어떤 위기가 오면 왜 위험해지냐면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2008년도에 600원이었던 원화 환율 1불당 600원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2008년 말에 얼마까지 갔냐면 1600원까지 올라갔어요. 환율이. 지금 얼마죠? 지금 1400원, 아직 1400원 찔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1600원을 갔어요. 환율이 800원, 600원, 그러니까 800원이었던 게 더블로 뛰어버렸어요. 만약에 환율이 1600원이 돼버리면요, 1달러당 1600원으로 바뀌면 무슨 뜻이냐면 기아차는 지난달까지 해외에서 빌린 돈의 이자로 100억을 주다가 환율이 1600원으로 바뀌면
그 다음 곧바로 200억씩 이자가 나가야 돼요. 왜? 환율대로 나가야 되니까. 해외 부채니까요. 해외 빚이 많은 기아차는 현대차하고 다르게 부도 직전까지 갑니다. 또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기아차가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공고를 냅니다. 채권을 발행. 아무도 안 사겠다. 신청이 너무 없어서요. 할 수 없이 워런트를 발행합니다. 뭐냐면 아까 워런트가 뭐라 그랬죠? 워런트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본드 위드 워런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워런트라는 게 뭐냐면 이 BW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기아 자동차 채권을 산 것처럼 해서 이자를 계속 받습니다. 요 당시 이자가 몇 프로였냐면 제 기억에는 4%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자가 6%뭐 이렇게 받았어요. 이자를 6% 받는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받다가 2009년도 4월 달에 발행됐는데 2012년도 2월 달까지 3년 동안에 어느 날이라도 가서 나 이거 주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BW에 6,880원, 이게 행사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당 가격인데 6,880원만 내면 기아차 주식 한 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09년도 4월 달에 이 기아차 BW를 채권으로 사가지고 매 3개월마다 6%씩 받다가 6%씩 받고 있다가 2010년도 9월 30일 날 나 주식으로 바꿔줘요 라고 해서 6,880원 워런트 하나 6,880원을 주면 기아차 한 주로 바꿔줬는데 이때의 2010년도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아마 10년 9월 30일 가격이 종가가 36,800원이었네요. 36,800원. 얼마에 산 건데? 아까 6,880원 주고 36,800원짜리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전환사채라 그랬죠. 얘는 BW라서 똑같은데 전환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 행사가라는 6,880원. 이게 언제 나오냐면 2009년 이 발행될 때 결정 나요. 6,880원. 그때 주가가 얼마였는데 5,000원대였었습니다. 기아차 주가 5,000원일 때 이 BW나 CB를 산 거죠. 그래서 채권으로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받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채권 주고 주식으로 바꿉니다. 근데 바꿀 때 주가가 6만 원이어도 8만 원이어도 얼마 주고 바꿀 수 있다고요? 워런트는 6,880원. CB는요? CB는 그냥 채권 하나 주고 주식 하나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그 CB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CB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ETF가 있다고 했죠? 아까 CWB라는 거죠. SPDR에서 운영하고요. 얘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행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어찌됐든 이것도 인컴형 펀드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전환사채, 그 다음에 가로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그런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사채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이힐드는 뭐냐면 하이힐드는 우선 채권의 등급이 있다, 투자 등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채권 등급은 투자 적격부터 AAA, A가 3개인 등급부터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까지 그리고 밑에 다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게 하이힐드 펀드나 하이힐드 ETF에 갖고 있는 등급들인데 보시면 C, CCC, 트리플 C, 더블 C 제일 낮은 거죠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밑에도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요 더블 B부터는 뭐라고요? 투자 부적격입니다. 투자 부적격. 이거 여기서부터 더블 B부터 이 아래 모든 채권을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투자 부적격인데 왜 투자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미국의 이름 알고 있는 회사도 트리플 B 아닌 이 밑에 더블 B인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은 채권 등급에 박해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 투자가 뭐 그렇게 어떤 뭐 아주 그냥 뭐 이름도 없고 조그만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이렇게 채권에는 등급이 있다. 트리플 A 등급의 채권들이 있죠. 한국으로 말하면 뭐 공사 막 이런 거 들어가면 트리플 A겠죠. 그런데 적어도 트리플 B 정도까지는 가야 이제 투자 가능 등급이다. 투자 등급 회사채가 있었죠. 다만 만기가 길면 장기, 만기가 짧으면 중기. 보시면 여기도 그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 왔죠. 회사채를 투자해도 장기하지 마라. 예, 장기하면 어떻게 돼요? 장기 투자 등급 회사채 2.39% 나요. 중기만 가도 IG, IB만 3.95 거의 더블 차이 나죠. 더블은 아니어도 상당히 차이 납니다. 이게 요즘은 장기 미국 채권 관련해서는 회사채조차도 중기채권 여기 보이는 중기채권 이게 중기라는 건 듀레이션이 5 같은 걸 말하는 거죠. 5 이하를 말하는 거죠. 단기는 아니지만 뭐 요런 듀레이션이 짧은 그러니까 아예 짧지 않은 요런 것들을 이제 주로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힐드가 뭐냐? 하이힐드 회사채는 투자 등급보다 낮은 투기 등급, 신용 등급을 가진 회사채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만큼 지급받게 되어 있는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하이힐드라는 채권,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요거 말고 신용 스프레드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요거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자가 당연히 높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등급이 낮은 채권을 누가 사겠어요? 이자를 많이 줘야 사겠죠. 하이힐드 회사채는 높은 이자 수익이 기대되지만 그만큼 지급 불이행, 부도 같은 거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 손실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1994년 이후 하이힐드 회사채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6.8%. 장기 투자 등급 회사채보다 낮은 수익률. 왜냐하면 하이힐드 회사채는 경기가 악화할 때 너무 크게 떨어져 버려요. 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이런 게 와버리면 그냥 아예 크게 빠지게. 여기 써있네요. 하이힐드 회사채는 경기가 악화될 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투자 성과의 상당 부분, 대부분을 많이 잃게 돼요. 하이힐드 회사채의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8.8%.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을 때 상당히 경기가 좋을 때 하이힐드 회사채 투자는 해도 되는데 나빠질 때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무 크게 손실 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회사채를 투자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경기에 대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맞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투자 등급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잘못 다 깨져가지고 지급 불이행 이슈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다. 부도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투기 등급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악화되고 자금 흐름이 막히면 상당 부분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클레이즈에서 운영하는 하이힐드 인덱스에 보면 더블 B가 42%, 그 다음에 싱글 B가 34%, 트리플 C, 더블 C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면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 그래서 글로벌 하이힐드는 위험은 이 정도인데 수익률은 높죠. 위험 대비로 말하면 S&P 500은 보시면 위험은 굉장히 이 하이힐드의 2배쯤 되잖아요. 거의 2배는 안 돼도 이렇게 높은데 그거에 대한 환산 수익률을 봐서는 좀 더 낮은 거죠. 위험 대비 수익률로만 보면 이제 하이힐드가 굉장히 우량한 걸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가 되고 그 다음에 손실 났을 때 그런 손실률 같은 걸로 보면 아주 뚜렷한 장점만 있는 쪽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위험은 작으면서 수익이 좋았던 게 한국 국채 짧은 거. 예. 그 다음에 위험과 손실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이건 올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수익 대비 위험이 훨씬 더 높은 상태예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 지금 막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이쯤에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달라집니다. 어찌됐든 특징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힐드는 스프레드라는 거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스프레드가 뭐냐?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중요한 개념이라.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 하이힐드라는 건 아까 그 스프레드란 건 뭐냐면 채권 금리가 가지는 구조 중에서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3년짜리 뭐 국채 1년 뭐 그다음에 회사채 등급 낮은 거 이렇게 금리가 다 다르죠. 왜 채권의 금리가 다를까요? 왜 채권들마다 이 금리가 차이가 어떤 건 회사채 트리플 B는 11%나 주는데 회사채 더블 A는 5%밖에 안 줘요. 반도 안 주잖아요, 이자를. 그럼 회사채 트리플 B 사지? 트리플 B 마이너스 사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이 트리플 B 마이너스 회사채와 더블 A 마이너스 회사채는 뭐가 다른 거냐? 스프레드가 다르다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뭐냐면 요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해요. 등급 간 차이도 스프레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채 요즘 국채 금리 예를 들어서 한국채 2.5 3.0 뭐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채 기준금 미국채 4.5 요거하고 나머지 회사채가 가지는 그 차이 요걸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그 스프레드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유동성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고 요걸 대부분 그냥 신용 스프레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사고 파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유동성 스프레드 다소 있는데 그냥 신용 스프레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위험도를 나타내요. 국채보다 이만큼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국채가 이만큼 위험하면 회사채는 이만큼이 더 위험한 거예요. 회사채 트리플 B는 거기다 이만큼이 더 위험한 거예요. 국채에 비해서 이만큼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스프레드라는 게 확대될 때가 있고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늘어날 때가 있고 좁아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위험이 증가하면 스프레드가 넓어져요. 스프레드가 넓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회사채 BBB 마이너스는 11%, 국채는 여기서 만약에 국채 보면 국채 1년물이 2.5잖아요. 국채 1년과 회사채 트리플 B 마이너스 차이 9% 이게 스프레드예요. 그런데 회사채 더블 A 마이너스는 차이가 3%밖에 안 나죠. 3%도 안 나죠. 그러니까 회사채 더블 A 마이너스는 스프레드가 2%밖에 안 되고 회사채 트리플 B는 스프레드가 9%나 되는데 이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위험한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회사채 트리플 B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더블 A보다. 위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해질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진다, 커진다라고 해야겠죠. 자,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은 은행채라도 위험해지면 스프레드가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때 금융위기가 나기 전에는 은행채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대부분 국채하고 사이가 50pp밖에 안 50pp라는 게 뭐냐면 0.5잖아요. 그러면 국채가 여기서 만약에 국채가 2.5 국채 3년을 3%라고 하면 3% 기준으로 보면 회사채는 보통 때는 3.5로 발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채는 회사채는 요거보다 더 위험해서 보통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은 때는 150, 1.5% 더. 그러니까 국채가 3%일 때 회사채는 4.5로 보통 발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이 증가하면 요때가 언제? 2008년 10월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회사가 부도나고 은행도 부도난다는 시절이 오면 스프레드가 확 벌어집니다. 은행조차도 이때는 국채하고 250bp, 2.5%나 더 사이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더 위험해졌다는 얘기고 회사채도 은행채도 전부 다 스프레드가 이렇게 높아질 때는 언제냐면 뭔가 시장 전체의 위기가 왔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스프레드네요. 스프레드는 이렇게 벌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한다는 겁니다. 언제 벌어진다 그랬죠? 위험해질 때. 이거 언제겠어요? 2008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 때 완전히 벌어지죠. 300bp까지. 그런데 다시 부도가 덜 나기 시작하니까 좁아집니다. 50bp까지 떨어지는 거죠.
100pp까지. 요게 회색선이니까. 그쵸?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좁아졌다가 높아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건 옛날이었었지. 지금은 그러면 부도가 이제 피크로 나던 때에서부터 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위험이 증가하는 국면이냐 감소하는 국면이냐 따지면 두 가지 요인이 그거를 결정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금리가 결정해요. 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볼까요?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입니까? 내려갈 때입니까? 예, 계속해서 내려갈 때죠. 계속해서 이제 금리는 내년도까지 인하할 국면이죠. 인하 국면에서는 부도가 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회색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위험이 증가할 때 높아지지만 다시 금리가 내려갈 때 내려가는, 지금은 스프레드가 내려가는 국면이죠. 그래서 하이힐드에 대한 생각과 하이힐드에 대한 설명과 하이힐드에 대한 노출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힐드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기만 하면 상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보세요. 코덱스 아이쉐어즈에서, 이거 뭐냐면 아이쉐어즈라는 그 ETF 발행사죠. 이 발행사, 그러니까 뭐 블랙락 같은 그런 발행사의 그 하이힐드 채권, 아까 제가 설명드린 투자 등급이 아닌 등급의 채권들만 투자하는 ETF USHY라는 게 있어요. 이거 미국으로 투자하시면 요거 미국 ETF 사시면 됩니다. 올해 수익률 얼마 났죠? 지금 보시면 1년이 5%고 올해는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6%, 5, 6%대 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시면 한국 걸로도 나와 있죠.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이 똑같은 아이쉐어즈 미국 하이힐드 요 상품을 액티브로 운용하는 코드 368380, 얘가 월배당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7% 월배당. 예. 요렇게 여러분이 하이힐드 채권이 뭔지,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뭔지 이해하시면 요런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당연히 상황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 블랙락이 운영하는 요 USHY 요 채권 ETF 내용을 봤더니 여기 똑같이 얘가 운영한다 그랬죠. 액티브니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똑같이 운영하는 얘를 보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트리플 C가 46%, 싱글 B가 44%, 더블 B가 7%, 트리플 B가 1%. 이건 이제 좀 옛날 거니까 조금 된 것 같아요. 옛날 건 아니라도 변했겠죠. 만기는 1, 2년, 2, 3년, 3, 5년, 5, 7년, 70년까지 이렇게 20년까지 광범위하겠지만 대부분 다 3년에서 7년까지 요거를 조절하는 게 액티브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힐드 투자 같은 경우에도, 하이힐드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수익률을 냅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하이힐드 채권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이힐드 채권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특별히 글로벌이라고 하지 말고 미국 하이힐드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 때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드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일들을 냅니다. 자, 보시면 스프레드는 이익 수정 비율이 하락한다.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스프레드가 커집니다. 위험이 더 커진다 그랬죠. 스프레드가 상승한다, 벌어진다, 올라간다, 스프레드가 올라간다, 다 위험해진다는 뜻이죠. 이익이 나빠지니까, 기업들 이익이 나빠지면 상승합니다. 자, 지금 점점 미국 기업은 지나간 2분기 전부터 이익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내년도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법인세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기업만 될 수 있게 관세 때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은 점점점 좋아지니까 이땐 스프레드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죠. 스프레드가 하락하면 하이힐드 채권 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이 더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할 만한 때인데 여기 보시면 그 하이힐드 중에서 폴른 엔젤이라는 하이힐드 회사 책 있어요. 이건 오늘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하지만 이 하이힐드 중에서 폴른 엔젤이 뭐냐면 요거 그대로입니다.
폴른 엔젤 하이힐드 회사채는 신용 등급이 투자 등급에 있었는데 회사채가 부정적 이슈로 인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 뭐냐면 아까 회사채 등급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투자까지 가능한 트리플 B까지 있고 여기서 더블 B로 떨어지면 부적격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폴른 엔젤이 뭐냐면 트리플 B 이상에 있던 채권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더블 B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폴른 엔젤이에요. 뭐 이름 그럴듯하게 지었죠? 폴른 엔젤. 예. 요 폴른 엔젤은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 지금 경기가 회복세인가요? 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죠. 실적 개선과 함께 깨가 이상한 깨가 됐네요. 투자 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폴른 엔젤 회사채 상품은 조금 좋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폴른 엔젤 회사채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침체였다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국면에서는 주식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강세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팽창 국면,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국면이라면 주식보다 강세를 나타냈던 적도 있다. 폴른 엔젤을 보시면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이 36%인데 폴른 엔젤은 38%죠. 당연히 미국 주식은 요거보다 더 높을 테니까 거의 미국 주식에 버금가는 수익률을 내는 채권인데 그럴 때 언제? 경기 팽창 국면에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폴른 엔젤 하이힐드는 들쑥날쑥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내는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팽창 국면이 확실하다면 여기 보시면 2016년 그 다음에 2019년 요때 굉장히 폴른 엔젤이 좋았는데 이때는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느낌들이 확실히 있을 때예요. 예. 2010년 하반기부터지만은 17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죠. 한 6%대를 가게 되는. 그래서 폴른 엔젤 ETF도 어느 정도는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너무 빠르게 이제 채권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난감함이 있냐면 이런 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인컴형 상품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설명을 뭐 지금도 그냥 단순한 개념 그죠? 뭐 그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유권 무사채, 뭐 메자닌 투자, 그다음에 뭐 스프레드, 그다음에 하이힐드 막 이런 거 설명하는데 막 시간 막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연금이나 그다음에 인컴형 상품을 아시려면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